저기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잠깐만요. 혹시 저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없죠. 20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저 걸음걸이, 저 뒷모습이.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당신이었군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토요일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등산용품을 챙겨 집을 나섰죠. 50대 중반이 된 지금 산행은 제게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거든요. 산악회 사람들과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매점 앞에서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을 산의 공기는 상쾌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아름다웠죠. 하나둘 모인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등산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총 15명의 회원이 참석했어요. 저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걸으며 앞서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죠. 회사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50대 남성들의 평범한 일상담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였어요. 앞에서 누군가 넘어진 것 같았죠. 급하게 달려가 보니 한 여성분이 발목을 접질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해 전에 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와 똑같았죠. 저를 보던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 말이에요. 미연 씨였습니다. 제 전 부인이었죠. 그녀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걸어오던 발걸음이 멈췄고 눈이 커지더니 입을 살짝 벌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다친 분을 돌보느라 분주했지만 저희 둘에게는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 씨죠? 네, 미연 씨 맞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20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친 분이 산에서 내려가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행이 중단됐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하산을 시작했지만 저와 미연 씨는 뒤쳐져 걸었어요. 서로 말을 걸기도 어색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아쉬웠죠. 하산길에서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등산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미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네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혼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마 미연 씨도 저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봤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보낸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회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걸음 동안 제 마음은 10대 소년처럼 두근거렸어요.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니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감정들이 살아나는 것도 느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죠. 미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회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했다는 것,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줄곧 미연 씨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젊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어리석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길어지자 우리는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죠.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미연 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재혼했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혼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20회 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30살이었어요. 대학에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서로의 고집과 오해로 인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자존심이 강했어요. 서로 사과하지 못했죠. 미연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저 역시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던 걸까요? 어렸다기보다는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던 거죠.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면서도 현재의 자신들을 들여다봤어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고 사회생활의 무게를 견뎌왔죠. 미연 씨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조그만 카페였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아요.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20해 전에 미연 씨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미연 씨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일 이야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꿈이 있었잖아요. 미연 씨는 제가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게는 소설을 쓰겠다는 큰 꿈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가끔 글을 써요. 블로그에 일상을 적기도 하고 짧은 수필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죠.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됐네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죠. 미연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죠. 마치 20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이상해요. 뭐가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마치 어제 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물론 서로 나이가 들었고 경험도 많이 쌓였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이렇게 헤어진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미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연결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죠.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미연 씨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만난 것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좋은 꿈 꾸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카페로 오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용기를 내볼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미연 씨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홍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간판도 소박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미연 씨가 직접 내려준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원두 향이 깊고 부드러웠죠. 그녀가 이 일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라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미연 씨는 카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회사 일과 일상에 대해 말했죠. 며칠 후 저는 미연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영화였는데 내용보다는 옆에 앉아있는 그녀가 더 신경 쓰였죠. 가끔 웃을 때의 모습이 20해 전과 똑같았어요.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정우 씨를 완전히 잊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미연 씨의 고백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미연 씨와 비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20해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미연 씨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죠.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을 관람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미연 씨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미연 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20해 만에 재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질 줄 몰랐죠. 교제를 시작한 후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사랑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감정적이고 격렬했다면 이제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미연 씨는 제가 글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카페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제가 언제든 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줬죠.
정우 씨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미연 씨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어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죠. 6달 정도 교제한 후 저는 미연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나가기로 약속해요. 당연하죠. 이번엔 정말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가 있었죠. 결혼 후 우리는 미연 씨의 카페 위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는 함께 문을 닫았죠. 제가 쓴 글이 담긴 책도 출간됐고 미연 씨의 카페도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함께 등산을 가요. 20해 전에 헤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산을 오르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의아해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때로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50대에 찾은 사랑이지만, 아니 50대이기에 더욱 소중한 사랑이에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